조계종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해봉당 자승대종사 입적에 따른 회의를 열어 불교도 결집대회와 천년을 세우다 명상센터 건립 등 종단 현안 사업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이 대통령실이 마련한 연말 기부 나눔단체 간담회에 불교계로는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국회 정각회 법석에서 정치권의 화합을 촉구하며 탐진치 삼독심을 버리고 참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해상왕 장보고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제주도 법화사의 위상과 법화사지 발굴 유물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해봉당 자승대종사 입적에 따른 임시회의를 열어 2024 대한민국 불교도 결집대회와 천년을 세우다 명상센터 건립 등 종단 현안 사업을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과 함께 부처님법 전합시다 등 자승대종사의 유지를 이어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저희 몫으로 남겨주신 부처님법 전합시다의 대회항을 증명해 주시기를 낭망하면서 잠시 묵념 입정으로서 대종사님의 유지를 잘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승대종사 입적 이후 처음 열린 조계종 전국 교구본사 주지회의는 대종사에 대한 추모와 함께 자승스님이 펼친 부처님법 전합시다를 이어나가겠다는 다짐으로 시작됐습니다. 진우 스님은 청천벽력 같은 일이 종단사에 생겼다며 자승 대종사의 빈자리를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의 협조로 메워달라고 당부했고,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2024년 대한민국 불교도 결집대와 천년을 세우다 명상센터 건립 등 종단 주요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동안 자승대 종사님의 자리가 너무나 컸기에 저의 부족한 역량으로 그 자리를 메우기는 참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구 본사 주지 스님들께서 다 함께 일심동체로서 중심이 되어 주신다면은 제가 많은 힘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진우 스님의 인사말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교구본사 주지회에서는 자승대종사 종단장에 대한 보고와 함께 대종사의 유지를 계승하는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무엇보다 94년 종단개혁 후 처음으로 총무원장을 연임하며 종단 안정을 이끌었던 자승대종사의 빈자리를 종도들의 단합된 의지로 메우며 불교중흥과 전법도생에 주력할 것을 거듭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모처럼 찾아온 우리 종단의 안정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지 않으려면 우리 교구장 스님들을 비롯한 전 정도가 합심이 되어서 저를 도와주십사는 간청을 드립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오히려 우리 자승대종사의 바램대로 불교 중흥과 또 전법 도생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밖에 진우 스님은 출가정신과 승려정신, 초발심을 강조하며 교구장 스님들의 지지와 합심으로 종언종법 철저 준수와 공평무사 원칙으로 이 시대를 선도하는 불교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승대종사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다며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의 지지와 협력을 강조한 진우 스님. 94년 이후 종단 안정을 열었던 대종사의 입적 이후 종단 안정과 발전을 위한 지혜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이 운영하는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이 대통령실이 마련한 연말 기부 나눔단체 간담회에 불교계로는 처음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연말 이웃돕기 성금 기탁과 관련해 단체 간담회에 불교계가 줄곧 소외되어 왔다는 지난해 BBS의 보도 이후 달라진 모습인데요. 최근에 윤석열 정부 종교 편향 논란과 맞물려 관심이 쏠리는 부분입니다. 황민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14개 기부 나눔 단체 관계자와 기부자들을 초청해 연말 성금을 기탁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이 봉사 과정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을 청취하고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간담회는 조계종이 설립, 운영하는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이 초대됐는데 이 같은 대통령실의 연말 기부 행사에 불교계 단체가 초청받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아름다운 동행이 꾸준히 활동을 해왔고 그리고 또 그렇게 아름다운 동행을 지지해 주시는 많은 분들 성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통령실은 역대 정권에서도 해마다 연말이면 기부 나눔 단체에 성금과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지난해 윤 대통령 부부가 성금을 기탁한 곳은 대한적십자사와 구세군, 유니세프,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세이브 더 칠드런, 바보의 나눔 등 개신교계, 천주교계 위주의 15곳으로 불교계는 빠졌습니다. 이에 BBS 불교방송은 또 다른 소외를 낳는 윤 대통령 부부의 연말 기부라는 기사를 통해 대통령실이 기부단체 선정에도 종교 간 형평성과 객관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으로 불교계 단체도 적극적으로 선정해 종교 간 형평성을 유지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기본적인 원칙과 가치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고 더 이상 후퇴되지 않도록 또 우리 불교계도 또 잘 지켜보고 이런 활동들을 잘하는 것은 칭찬하고 또 잘 못하는 것들은 따끔하게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부 나눔 단체 관계자들은 이웃 종교가 운영하는 단체와 불교계 단체의 기부금 모금액을 비교해보면 적게는 100배, 많게는 1000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현실적으로 불교계가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후발주자인 불교계가 이웃 종교의 대규모 후원 시스템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계에서 조계종단이 설립한 모금기관은 아름다운 동행이 유일한데요. 아름다운 동행이 앞으로 활로를 확장하고 또 모금기관으로서 더 역할을 충실할 수 있는 기반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부나 이런 지자체 활동들에 대해서 유심히 꼼꼼하게 지켜보고 그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은 많은 불자들의 또 관심과 또 노력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종교 편향적 인사와 정책이 불교계에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아름다운 동행으로의 성금 기부가 갖는 의미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적극적인 사회 참여 행보로 종단 위상 회복에 나선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국회 정각회 법석에서 감로 법문을 설했습니다. 상진 스님은 정치권의 화합을 촉구하면서 탐진치 삼독심이 생길 때마다 참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류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고종 현직 총무원장으로는 사상 처음 민의회 전당 국회 내 법당 법석에 오른 상진 스님. 정기법회에는 상진 스님의 감로 법문을 듣기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은 참석자들이 모였습니다. 상진 스님은 탐진치 삼독심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이 많다며 날마다 습관처럼 참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삼독심이 탐욕, 욕심내는 마음, 그 다음에 진심, 성질내는 마음, 그 다음에 치심, 어리석은 마음. 오늘 싸우면 집에 가서 참여만 하면 안 싸. 그 다음 날은 괜찮아. 상대를 이기려 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은 내려놓고 포용하고 용서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정치권의 화합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말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정말 저희가 특히 국회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선행을 갖다 보여주면서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악업을 매일매일 반성해야 된다. 매일 참여하고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고요. 상진 스님은 특히
육바라밀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보시와 지게, 인욕을 올바르게 실천하고 성보를 위한 부단한 수행과 정진도 당부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 베푸는 거죠. 두 번째 지게, 지키는 거. 세 번째 인욕, 참는 거. 네 번째 정진, 노력하는 거. 다섯 번째 선정, 바른 생활. 여섯 번째 지혜. 법회에 앞서 상진 스님을 비롯한 태고종 28대 집행부 스님들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종단과 정치권의 상호 협력 관계 구축을 다짐했습니다. 상진 스님은 취임 직후 이재민들을 위한 모금 활동과 희생자 합동 위령제 등 종단 차원의 대사회적 활동을 시작한 만큼 외연 확장을 위한 정치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맥을 정통적으로 이어온 그런 어떤 교단이었었는데 이게 자꾸 이제 밀리다 보니까 우리 힘으로는 좀 힘들 것 같고 또 외세 이제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좀 함께 해주시면은 우리 종단도 좀 빛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상진 스님은 또 여야 정치인들을 만나 대사회적 행보를 바탕으로 추락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내 의전 서열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오랫동안 내용을 겪다가 종도들의 화합을 바탕으로 종단 중흥을 모색하는 상진 스님이 설한 화합과 상생의 메시지는 정쟁으로 얼룩진 이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전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제주도 천년고찰 법화사의 위상과 법화사지 발굴 유물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서기 840년경 해상왕 장보고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제주 법화사의 역사를 규명하는 내용이 집중 거론됐습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입니다. 고려시대 제주 지역 3대 비보 사찰이었던 제주 법화사. 제주 법화사는 신라 때 장보고가 완도 청해진에 법화사를 세웠던 동일한 시기에 건립되었다는 학설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날 학술대회 입제식에서는 장보고가 완도 출신인 만큼 전라남도 완도 군수 등 관계자 등이 참석하며 높은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또 해상왕 장보고의 중국 적산 법화원과 일본 엔라쿠지 교류에 제주 법화사가 중간 거점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논의가 집중 조명됐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에 모두 기록된 인물로서 평화와 상생의 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 해상왕 장보고와 제주 법화사와의 관계 규명의 필요성을 확보하고자 함에도 있습니다. 전영준 제주대 사학과 교수는 제주 불교의 정계와 법화사의 위상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정 교수는 유물 명문기화에서 1269년 중창을 시작해 1279년 마쳤다는 기록을 봤을 때 이 시기 이전에 사찰이 존재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출토된 개원통부의 뒷면 상단에 초승달 모양이 새겨진 형식의 사용 시기는 7세기로 장보고가 활동했던 시기와 맞물립니다. 때문에 이제 고려시대 때 전시에 걸쳐서 나타나는 기와들의 문양들을 보면 여기나 내륙이나 이제 다를 바 없는 그런 형태의 문양 기와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불교의 흐름을 잡아간 것이 아니었을까. 강봉용 목포대 사학과 교수는 제주 법화사와 장보고 관련 가능성 타진이란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강 교수는 장보고와 제주 법화사의 관련 가능성에 대해 심증이 아무리 차고 넘쳐도 물증이 미약하다면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강 교수는 전라남도와 탐나와의 해상교류가 성황을 누렸던 점을 볼 때 완도의 법화사와 제주 법화사는 양 지역의 해상교류의 상징적 위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무튼 장보고라고 하는 인물은 과거의 인물입니다만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바다의 어떤 교류의 사표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역사적으로 제주도는 동아시아 해상무역의 중요한 고리였던 만큼 앞으로 해상왕 장보고를 통해 비전과 염원을 이뤄나갈 전망입니다. 제주 법화사에서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조계종 고시위원회가 내년에 각급 승가고시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조계종 제12기 고시위원회는 지난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위원장 수진 스님 주재로 제8차 회의를 열고 승납 25년 이상 비구, 비구니 스님들이 응시할 수 있는 1급 승가고시를 내년 4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승납 20년 이상 스님들이 치르는 2급 승가고시는 내년 10월 10일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치러지며 승납 10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3급 승가고시는 내년 4월 25일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시행됩니다. 3위와 3인이를 대상으로 치르는 4급 승가고시는 내년 3월 21일 중앙승가대학교 행자교육과정을 이수한 행자들이 응시하는 5급 승가고시는 내년 3월과 8, 9월에 직지사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조계종 교육원장 범해 스님은 지난 4월 입적한 운산 스님의 후임 고시위원으로 운문사 승가대학장 영덕 스님을 임명했습니다. 영덕 스님은 수연 스님을 은사로 1987년 3인위계를, 1994년 구족계를 받았고 1996년부터 운문사 승가대학 교수를 맡고 있으며 현재 운문사 승가대학 학장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현성정사 주지에 본현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본현 스님에게 현성정사 주지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포교와 전법에 항상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본현 스님은 마가 스님을 은사로 2007년 3위계를 수지했으며 호국 감천사, 호국 금강사 등의 주지 소임을 맡았고 군종 법사로 활동했습니다. 서울 홍은동 현성정사는 삼각산 도선사 분원으로 도선사 조시를 지낸 현성 스님의 포교 원력이 녹아있는 도심 사찰입니다. 조계종이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건립한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에서 5번째 졸업식이 열려 81명의 불교 인재들이 배출됐습니다. 졸업식에는 재단법인 아름다운 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이 참석해 이사장 진우 스님의 인사말을 대독했고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다르에스살람 세종학당 학생들이 한국어 노래로 졸업식을 축하했습니다.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은 이로써 지난 2016년 개교 이후 이번 졸업생까지 모두 410여 명을 사회에 배출해 탄자니아 농업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 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수석으로 졸업한 엘리자 아마니 학생은 동국대학교 한국어교육원에 입학할 예정이어서 보리가람 졸업생으로는 3번째 한국 초청 유학생이 됐습니다. 한편 아름다운 동행은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 내 법당과 아동센터 건립을 위한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노인복지센터가 올 한 해 성과를 공유하고 자비 나눔을 실천한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송년 모임을 열었습니다. 서울 노인복지센터는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자원봉사자 후원자 송년 모임인 2023 좋은 인연을 열고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수상은 7개 몸은 20명에게 돌아갔으며 노인복지서비스와 정기 후원 등의 자비를 실천한 김월선, 배만식 씨와 보현행원 나눔봉사단이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올 한 해도 참 쉬지 않고 열심히 우리가 일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은 다 여기 계시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주인공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또 조계사 부주지 탄보 스님은 반야바라밀 행의 진정한 자비를 몸소 실천하고 계신 여러분의 공덕으로 오늘 이 자리가 더욱 따뜻하다고 말했습니다.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출가공동체 초홍독립동문회 새 회장으로 천태종 인천 황룡사 주지 진철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초홍독립동문회는 지난 5일 서울 부암동 HK 컨벤션센터에서 제14, 15대 회장 도원 스님 이임식과 제16대 회장 진철 스님 취임식을 봉행했습니다. 초홍독립동문회 신임 회장 진철 스님은 현재 천태종 총무원 사회부장과 천태종 복지재단 상임이사, 나눔의 하나되기 이사장, 인천 황룡사 주지 등을 맡고 있습니다. 진철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출가 수행자의 본분으로 정법을 바로 세우고 괴로움에 신음하는 우리 사회 어두운 곳에 부처님 자비광명을 밝히는 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는 여러 가지 괴로움에 시음하는 중생들이 많습니다. 불우한 이웃과 사회를 위해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밝히는 일에 다양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대중께서도 더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총 독립동문회가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제14대 15대 회장단으로 활동해온 수석부회장 지선 스님과 사무총장 지담 스님 등 10명에게 동문들의 뜻을 모아 감사장을 전했습니다. 지난 1992년 결성된 동국대 불교대학원 출가공동체 총독립동문회는 대중화합을 위한 성지순례를 비롯해 급식봉사, 군부대 수계법회, 청소년 장학금 전달 등을 정기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미얀마 출신 유학생으로 국내에서 미얀마 민주화 활동을 펼쳐온 म्या닌 이세인 씨와 장애인 불자들을 위한 봉사에 앞장서온 몽골 출신의 강터거스 씨 등이 올해의 불교 활동가로 선정돼 상을 받았습니다. 도서출판 솔바람 대표 동출 스님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수성동 열린선언에서 제20회 불교 활동가 지원금 전달식을 갖고 유선재 군포교 지도법사, 박정순 실천불교 승가회 사무국장, 조종술 김포 마하 이주민센터 센터장 등 5명에게 불교 활동가 상장과 활동기금 각 3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수상자인 강터거스 불자는 몽골 출신으로 배지대학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장애인 불자 모임 보리수아레 회원들의 아시아 장애인 공동 시집을 번역하는 등 한국과 몽골 간 문화예술 교류 확대에 앞장서 왔습니다. म्या닌 이세인 씨는 미얀마 출신으로 이화여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제한미얀마 유학생연합회 소속 미얀마의 봄 활동가로서 한국 내에서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가무 안에서도 많은 저의 친구들이 그리고 지인들이 미얀마 청년들이 많은 고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이 제가 개인적으로 받는 거 아니고 그분들을 바치는 걸로 생각하면서 받겠습니다. 불교 활동가 지원기금을 운영하는 동출 스님은 지난 2001년부터 불교 활동가와 단체 등 70여 명을 선정해 지금까지 1억 6천만 원이 넘는 지원금을 전달하는 등 자비행을 실천해 왔습니다. 광주 관음사가 경제적 이유로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지역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미술작품 전시회 참 좋은 인연전을 열었습니다. 지난 2일 열린 개막식에서는 장성 백양사 주지 무공스님을 비롯해 이정선 광주교육감, 전시 참여 작가 등 4부대 중 100여 명이 동참해 축하했습니다. 작가 40여 명의 작품이 선을 보이는 전시회는 오는 12일까지 이어지며 미술 전공을 희망하는 청소년들과의 교류 기회도 마련됩니다. 관음사 주지 소은 스님은 작가들이 희망을 품고 미래를 꿈꾸는 청소년들을 위해 마음을 모았다며 좋은 인연을 맺어 아름다운 결과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7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